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CPI 이번 수치는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코어 CPI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CPI 대놓고 얘기할게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오를 것 같아요. 반대로 코어 CPI는 좀 다르게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 들어서 인도에서는 쌀 관련해서 수출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세금 관세 붙인다 얘기 나오고 있고, 흑해 곡물 협정 저번에 나왔고, 뭐 요번에 사우디에서 감산 요청 나왔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합쳐봤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 CPI가 잘 안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치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클리브랜드 연준의 CPI 예상치는 미쳤어요. 0.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예상치를 현재 잡아놨고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일단 클리브랜드 연준 거 먼저 보면은 코어 CPI가 예상치가 0.38%, 약 0.4%에 잡혀 있고, CPI도 0.8% 언저리에 잡혀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은 원래 좀 보수적인 예측을 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높은 수치로 잡혀 있기도 한데, 그 상황 안에서 예상치 컨센서스가 0.6%예요. 0.5% 아닙니다. 상향 조정됐어요. 예상치 컨센서스가 CPI가 0.6%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1년 기준으로 3.2에서 3.6으로 올라갔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2%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4.7에서 4.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CPI가 누가 봐도 대략적으로 좋지 않은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띄울 때 CPI 0.6%랍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관 예상치가 다 나온 건 아닌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치를 내긴 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PI 예상치는 한 달 기준 0.6%, 코어 CPI는 0.2%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일단 CPI 예전 거 말고 요번에 나온 거, 사실 저번 달에 나온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볼 텐데, 저번 달 같은 경우는요, 굿즈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주면서 코어 CPI가 좀 잡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에너지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0.2%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난방유는 오르긴 했지만 천연가스는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 당시에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맞췄죠, 그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세부사항 하나 빼고 다 맞추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자랑스러운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요거는 조금, 네, 좀 자랑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실질적인 지금의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데이터를 보자면, 곡물들 가격이, 하락 중이라고 써놨네. 상승 중입니다. 예, 곡물들 가격이 미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8월달 기준으로 곡물들 가격을 보시면, 옥수수 빼놓고, 콩, 아니면은 뭐, 소이빈 밀, 귀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관련해서 대부분들의 곡물 제품들이 8월달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공산품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산품 가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조금 상승하는 결과가 있는 것도 있고, 자, 설탕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좀 상승한 데 있어서 반대로 커피 가격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거나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는 건 고기 가격이죠. 네, 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돼지 가격은 내려갔으나 이제 소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소 가격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솔직하게 예상을 해봤을 때 굳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자면, 음식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음식 가격과 집음식, 외식 세 개 다 상승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달에 있었던 내용들을 리뷰를 해보자면, 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쌀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쌀 품종 중 하나에다가 관세를 붙이기도 했고, 러시아와 G20가 계속해서 흑해 곡물 협정 갖고 싸우는 가운데 안에서 흑해 곡물 협정이 끝나는 아주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들, 곡물 가격들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다 사람의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기들도 얘네들도 주식이 곡물이기 때문에 고기들 가격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가격도 오르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다들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10개월 내내 물가와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전달에서 이어서 천연가스, 디젤 연료, 전기부품, 원유 이런 모든 제품들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종이, 알루미늄, 뭐 스테인레스,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수지 이런 제품들의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물가지수도 보시면 48.4로 50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해주면서 물가 자체도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인 것들을 봤을 때 7월이라고 적었는데 8월입니다. 8월에 원자재 가격들이나 산업들이 대부분 다 가격에 대해서 인하를 보고를 했다라고 해요. 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단 5개의 기업입니다. 석유 및 석탄 제어, 플라스틱 고무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그리고 기타 제조. 이렇게 몇몇 기업들만, 그리고 사실상 AI, 석유 관련된 기업들만 가격 인상이 나왔고 나머지 쪽에서는 대부분 다 가격 인하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가가 사실상 CPI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유가 관련한 부분들이 미쳤습니다.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전달에 비해서 전부 다 크게 올랐어요. 자, 분명히 전달에도 유가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에 사우디가 감산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저번 달에 올랐던 수치보다 더욱더 가파른 수치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오일들 가격은 소폭 상승하기도 했고요. 근데도 저번 달에 제가 유가는 그렇게 크게 안 오를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가솔린, 우리가 기름을 펌프 스테이션 가서 넣는 가격,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할 때 기름 가격은 오르되 그렇게 크게 안 오를지도 몰라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자, 이게 갤런당 가격이 전달에는 3.7에서 3.712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3.712에서 3.9로 올랐어요. 거의 한 7, 8%가량이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주유소 가서 넣는 가격 자체가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CPI에는 크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 도매가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보는 건 소매가거든요. 근데 그 소매가가 한 달 사이에 급등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유가에서는 커다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유 자체도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굉장히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난방유가 오르고 가솔린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 전기 가격도 이제 전기 가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기 가격 자체도 사실 전달에 비해서 여기 구간을 보시면 8월 달에 갑작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유가가 크게 뛰고 전체적으로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에어컨을 쓰는 전기량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뉴저지 기준이긴 하지만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전기세가 아주 커다랗게 오르는 결과가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대부분 쪽에서 오르는 부분 경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행히 오르지 않은 분야가 하나 있긴 합니다. 천연가스는 전달에 비해서 크게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지금 중립적으로 설정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히링오일, 난방유 자체는 오르는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에너지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고차 가격은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있어요. 중고차 가격은 7월 달에 비해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다라는 결과가 카구루스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제가 매번 가져오는 맨하임 인덱스는요. 사실상 조금 도매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도매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소비자 가격과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구루스에서 발표하는 소매가 기준의 데이터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이런 소매가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거래량 자체는요. 의외로 8월 달에 조금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매가 기준으로도 전달에 비해서 0.4%가량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은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액이 매주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신차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신차가 올라가면 중고차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하스피럴 PMI 의료 쪽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요번에 급락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7월 달에 비해서 거의 한 6포인트가량 떨어지기도 했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스피럴 지수가 내려갔다는 건 병원 쪽에서 고용이나 가격 지수 전체가 전달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여름에 나오는 추세기는 한데 여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병원에 들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병원 관련한 의료 물품 같은 경우는 하락할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굿즈 가격이 이번에 소폭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너무 안 나오기도 했고 의류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의류 관련한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내놨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의류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차, 중고차, 의류 물품 쪽에서 가격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노동 관련된 지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코어 CPI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자체가 굿즈 가격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죽었어요. 상승세가 죽었어.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진 못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쪽이잖아요. 서비스 쪽은 근데 죽지가 않았어요. 서비스 쪽은 여전히 임금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번에 제가 ISM 서비스업 지수를 갖고 오면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저번에 노동지표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말이 이렇게 노동지표가 분명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여전히 모든 섹터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러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연결이 돼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오게 된 거지. 사실상 노동자 참여 인구들이 해고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비스 쪽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이 여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코어 CPI에서 여전히 이번 달에도 상승 쪽으로 맞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저번 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번에 데이터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요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CPI 쪽에서는요. 일단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왜냐? 음식과 에너지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자재, 특히 가솔린, 난방유, 전기 세 가지 섹터 모든 쪽에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과 음식 가격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굿즈 가격들이 하락을 했어요. 의류, 중고차, 신차 모든 가격들이 맨하임 인덱스와 카구루스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굿즈 가격은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하락의 한 표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수치가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무슨 소릴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입된 물품을 살 때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내수용 물품도 같이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굿즈들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서비스 쪽 비용입니다. 코어 CPI 내에서도 가장 높은 데이터, 주거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 이 주거비가 저는 슬슬 moderate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달에 0.4% 오른 것보다는 적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슬슬 주거비가 잡혀가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저는 이제 슬슬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랜드로드 기준으로 이번에 요즘 니네 집에서 살 사람 구하는데 좀 괜찮냐라고 했을 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슬슬 조금 이제는 상승에서 소폭 상승으로 줄어들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운송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상승 쪽에 가까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운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었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의료 서비스 부분은 사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하스피럴 PMI가 전체적으로 병원 관련, 의료 관련 PMI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지금 당장에도 여름이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데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달 기준으로 CPI가 0.6%, 1년 기준으로는 3.6%, 코어 CPI는 한 달 기준으로 0.2%, 1년 기준으로는 4.3%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의 예상은 0.8%, 0.4%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CPI와 코어 CPI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비로 보는 개인적 예상을 적어 놓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미입니다. 틀린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CPI 같은 경우는 0.5에서 0.6%로 개인적으로 잡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0.1에서 0.2%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해 온 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핑비즈 들어가서 이런 곡물들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코멘트에도 남겨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